검찰총장 할 때도 맨날 지각하고 늦게 나갔다. 아크로비스타 B동 주민들의 증언이에요. 알코올 의존이라는 게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한참 넘어선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제보받은 내용 중에 하나는 검찰총장 부인할 때 이미 김건희가 포럼을 만듭니다. 그 포럼의 멤버들이 미국의 어디 총영사가 되고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됐어요, 실제로. 근데 김건희가 왜 포럼을 만듭니까? 호텔에서 수시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조직을 한 거죠. 세력화를 한 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윤석열 본인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술에 이렇게 쩔어 있는 사람이 아크로비스타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검찰총장 할 때도 맨날 지각하고 늦게 나갔다. 제대로 출근한 걸 본 적이 없다는 게 아크로비스타 B동 주민들의 증언이에요. 같이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에서 만나는 사이니까 옆집일 수도 있고 앞집일 수도 있겠죠. 검찰총장 때부터 이미 술에 쩔어 있고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대권 플랜을 자기가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폭도를 거닙니다. 얼마 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이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로 제가 술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윤석열 때문에. 급기야 윤 대통령이 술을 마시면서 계엄령을 입에 올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야, 술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알코올 의존이라는 게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한참 넘어선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용환 교수가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했는데 20대 대선 때 청주에 유세를 가서 전날 너무 많이 먹은 술 때문에 일정을 취소하고 신용환 교수 당시 실장에게 호텔을 잡아라 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호텔을 대시를 했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관련 영수증도 보고 했는데 모든 청년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갑자기 취소하고 호텔에서 그러니까 숙취를 해소하고 온 거죠. 오고 나서 거기 청주에 어느 시장 방문이 있어요. 근데 땀을 엄청나게 흘리던 윤석열이 바로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윤석열이 대선을 승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윤석열은 오래가지 못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다고 해요. 너무나 옆에서 그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자체, 저 윤석열 정권에서 공직을 맡는 것 자체가 본인은 그게 너무 또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임기를 못 마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언론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윤석열과 술 먹은 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정을 갖고 있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기자들도 알고 윤석열 캠프에 있던 김은혜 의원이나 옆에서 있었던 권성동, 윤한홍 모르겠습니까? 권영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이 사람 문제 있다는 것을.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윤핵관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권력을 이용한 거죠. 이용해서 자기들이 뇌물을 받거나 어떤 직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은 무늬만 대통령이었지 제대로 대통령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윤석열은 김건희가 이용한 하나의 도구였다. 김건희가 무능한 남편을 스타검사로 만들고 그 이후에 지검장이 앉히고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저희가 취재를 종합해 보니까 이건 김건희가 A부터 Z까지 했고 대권 플랜도 김건희가 만든 것이구나.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인천세관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많이 안 한 사건인 건 맞죠. 백혜령 경정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자기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폭로할 정도면 안녕하십니까. 백혜령 경정입니다.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구명로비 등 검찰 지휘부 전체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예전에 보면 박관천 행정관이 정윤회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이야기를 했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검찰은 어제 오전 9시 15분쯤 출석한 박경정을 상대로 먼저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
폭로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백혜련 경정도 좀 비슷한 일을 당하신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었어도 상대적으로 마약 사건은 에이 설마라는 게 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은순과 김건희가 마약으로 돈을 벌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인천세관 마약 사건에 최은순과 김건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사건의 연루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사건 자체를 덮었고 당시에 인천지검장 심우정은 거기에 협조하면서 나중에 검찰총장이 된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불거져 있잖아요. 근데 아예 관계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은 거죠. 수사가 외압으로 인해서 제대로 되지 못했고 거기에 이제 사건에 얽힌 범인들이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아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백혜련 경정과 팀원들은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대규모 필로폰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 은폐를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고 결국 수사가 좌절됐다며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이거는 마약 사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김건희와 윤석열이 이제 지시 여부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대통령실의 지시 없이는 이 사건이 묻힐 수 없지 않았나. 범행의 동기가 있을 텐데 그 범행의 동기는 최혜병 사건과 거의 판박일 겁니다. 가장 힘찬 목소리로 우리의 노래 팔강도 사내를 불러 정의를 수호하는 우리 해병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혜병 사건에도 김건희와 윤석열이 임성근 사단장과 직접 모르겠는데 주위의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법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인천세관 마약 사건 같은 경우도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최혜병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띌 것인데 다만 이거는 마약이기 때문에 제3자가 부탁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과 직접 연결된 본인들의 친인척이랄지 가족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계엄 문건 보는 모습까지 확인했는데 내란에 고려하신 것 아닙니까? 계엄 당일 추경호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뭔가요? 일단 향후 수사에 적극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상하셨습니까? 한덕수가 오랜 시간 관료를 하면서 국무총리를 2번 한 사람 아닙니까? 정권이 여든 야든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요직을 차지한 분인데 저희 이제 제보자분들께서 최근에도 한덕수와 그 부인 웨스틴 조선 호텔에 나타나서 수영을 하고 있더래요. 저는 그게 이제 그 목격자들이 이제 저에게 알려주신 건데 처음이 아닙니다. 본인 집 압수수색 당한 날도 수영장에서 목격하신 분이 연락이 왔었어요. 조선 호텔 회원인 모양이죠. 거기서 밥 먹고 수영하고. 기름장어여서 그런지 수영을 잘하나 봅니다. 근데 그런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호텔에 가서 밥을 먹고 수영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전혀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을 이끌며 행정부를 통할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증인 선서를 하고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이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을지라도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가 본인의 안위를 위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리고 속여 내가 저질렀다 하더라도 난 나중에 무죄를 받을 거야. 전관 변호사, 비싼 변호사, 난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그 법망을 이용해서 그리고 정관들을 이용해서 무죄를 받아서 다시 사회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수사를 굉장히 꼼꼼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패가망신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지금 끼친 해악이 얼마입니까?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혐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덕수가 권력에 유착해서 쌓은 모든 부를 다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검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로부터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교인의 집단 입당 등을 통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에 출석하면서도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이 한 총재와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통일교 본부를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큰절을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국회를 찾아 당원 명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단을 대조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전체 당원 정보 제공이나 마찬가지라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숙식을 하며 특검의 그 압수수색을 막았잖아요. 저는 이재명 특검이 우리 당원 명부 500만 명의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9박 10일 동안 철야 농성을 하다가 당선은 장동혁이 된 거죠. 특검이 무도하게 짓밟고 있는데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국민의힘에서 당원 명부를 막는 이유는 간단하죠. 만약에 가짜 당원들을 모집해서 대선 후보를 홍준표였는데 윤석열을 바꿨다거나 최근에 지난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또 경험이 있는데 이분들은 수시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당원 명부 사건은 정말로 그건 정당 예산 심판의 핵심적인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왜 저는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사를 한다면 윤석열이 당선 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당선 무효가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고 보조 선거 보전비 397억 원을 또 국민의힘이 뱉어내는 상황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을 해산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될 건데 특검이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말고 특검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 불거진 혐의에 대해서 끝까지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장동혁이 당선된 것을 두고도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는 마당에 이제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반드시 입수해서 지금 여태까지 제기되는 그런 신천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랄지 통일교의 대선 자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려고 한다면 명부만 있으면 저 같아도 밝힐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수사만 된다면 손쉽게 드러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막는다고 못 하나요? 관저에서 안 나오려고 한다고 체포 못한 것과 비슷한 일이잖아요. 강제로라도 해야죠. 경찰과 소방을 동원해서라도.